일본이 한국에 던진 부메랑이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이 한국에게 보복하겠다고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사의 책임을 묻겠다던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이라는 이름의 수출 규제로 대응한 일본의 아주 파렴치한 행동에 우리 국민들은 노재팬 운동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에 대한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큰 타격을 주겠다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중심으로 한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 보복에 우리 기업들은 크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는 일본의 행동은 도끼로 재발등 찍기였고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를 가속화하여 일본만 자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수입을 의존하던 한국은 탈일본에 성공하고 노재팬 운동으로 일본 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본 기업들까지 탈일본을 하며 일본을 떠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게 갑질을 하며 경제 보복을 하려던 일본이 결국은 한국에 무릎 꿇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온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2019년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만을 골라 경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주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었는데요. 과거 일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일본이 나온 행동은 정상적인 국가의 행동이 아닌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잘못한 게 없었고 일본의 보복에 그대로 당하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없을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을까요? 물론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이 뛰어나지만 우리도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여 한국을 옥죄려고 한다면 한국도 일본을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규제하겠다면 한국 기업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불화수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어느 순간에는 일본을 벗어나야 할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찾아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대일 의존도가 90% 안팎인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한 지 1년 만에 탈일본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자한 솔브레인은 일본산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순도 플루오리나 수소 생산을 시작했고 SK머터리얼즈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 공정에 국산 제품을 도입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익숙하게 써오던 고성능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결국 타격은 일본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에 피해가 컸는데요. 한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두 회사는 연간 우리 돈으로 대략 638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스텔라케미파는 2019년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불화수소 출하량이 26% 줄어 직격으로 타격을 맞았습니다. 모리타화학은 한국 이외 지역의 출하량을 늘려서 감소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한국의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처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국내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의외로 선방을 하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에서 탈일본을 외치며 국산 공급 자립화를 추진했던 결과는 성과를 거두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게 우리 정부의 평가입니다. 결국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했던 일본의 조치가 부메랑이 되어 오히려 일본 기업에 타격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역으로 자국의 기업들을 죽이고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풍으로 회사의 위기가 찾아온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에 참다 못해 아예 짐을 싸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포토레지스트로 유명한 도쿄오카 공업은 아예 인천 송도에 회사를 옮겨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에 비해 생산 능력을 2배로 올리고 SK와 삼성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데요. 도쿄 증시 일부에 상장되어 있는 도쿄오카 공업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설비를 적용하여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통칭 EUV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이 없는 일본에서 생산을 하느니 한국의 회사와 협업하여 한국에서 아예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천의 TOK 첨단재료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을 빠져나왔으며 삼성물산도 10%의 지분을 갖게 되는 등 일본의 기업이 탈일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 EUV 공정을 택하면서 포토레지스트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라 TOK도 대형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한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OK의 결정에 미국의 두폰사마저 한국행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올 1월 충남 천안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며 앞으로도 반도체의 대세는 한국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줬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다이킨공업과 쇼와덴코, 머티리얼즈 등의 소재 기업들도 탈일본을 하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다이킨공업은 우리 돈 400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불화수소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쇼와덴코 머티리얼즈는 SK 머티리얼즈와 합작하여 SK 쇼와덴코를 세워 경기도 안산에 새 공장을 짓기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화학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반도체 관련 투자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일본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고 참다 못한 일본 기업들이 탈일본을 하여 한국행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게 보복하려던 일본은 결국 일본 내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재팬 운동으로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마저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 닛산은 한국에서 사업을 접고 완전히 한국을 떠나게 됐으며 토요타와 혼다 등 한국으로 진출한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도 크나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매장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유니클로의 산하 브랜드 지우는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우습게 본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됐으며 이것으로 증명이 된 것은 한국 국민들의 단합력은 무섭다는 것과 일본이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한다면 잠시 동안은 위기를 겪을 수 있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다면 하는 민족입니다. 결국 탈일본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게 살려달라고 탈일본을 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일무역 전쟁의 최종 승자가 한국이 되었든 누구든 한국의 잠자는 코털을 건드린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큰 코를 다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